식물의 잎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인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다음 목표는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의 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식물체가 좋은지, 그것과 증산작용이 일어나려면 기공이 열리고 닫혀야 되거든.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개폐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학습 목표가 되겠다. 그치?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지. 우리 앞에서 잎의 구조를 살펴봤지. 그랬더니 잎의 뒷면 쪽에 표피세포, 뒷면 쪽 표피세포를 보니까 표피세포가 변형된 공변세포가 있었지. 공변세포 두 개가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기공이었지. 그래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에 있던, 안에 있던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증발시키는 거야. 밖으로 빼내는 거야. 물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게 증산작용이라는 얘기야.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간다. 수증기의 형태로. 물의 이동 과정을 보면 이제 뿌리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뿌리에서 물을 흡수했지. 뿌리털이 삼투현상으로 물을 흡수했어. 그게 줄기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잎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입 안에 들어왔다가 잎에서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고 난 뒤에 필요 없는 것 혹은 다 쓰고 남은 것들은 이제 밖으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공기 중으로 밖으로 배출한다는 얘기야지. 배출된다는 얘기야. 자, 이와 같은 증산작용 조절하는 과정은 누가 결정하느냐면,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공변세포야. 기공 주변을 싸고 있는 세포. 두 개의 공변세포가 하나의 기공을 만든다 했어야지. 그래서 이 공변세포가 휘어져서 구멍이 생기면, 기공이 생기면 이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닫아버리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지. 그래서 더운 여름날은, 더운 여름철에 햇빛을 받아서 물을 밖으로 많이 빼야 될 때, 그치? 밖으로 많이 빼야 될 때는 기공이 열려야 되고, 물을 밖으로 빼면 안 될 때는 기공을 닫아놔야 돼. 요즘같이 더울 때는 물을 다 빼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기공이 주로 닫혀있어. 자, 보자, 그지? 주로 기공은 밤에는 닫혀있고, 낮에는 열려. 그래서, 밤에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닫아놓게 되는데, 왜 밤에는 닫혀있고, 낮에는 열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그지? 자, 여기에 지금 공변세포 두 개를 그려놨어. 공변세포와 공변세포 사이에 이제 기공 구멍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닫혀있어. 그치? 닫혀있는 상태에서 낮이 되면, 식물체 잎에서, 세포 안에서 있는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게 된다. 그치?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다 그랬어. 여기 점 찍어 놓은 거. 얘들이 광합성을 하게 돼. 광합성을 하면 양분을 만든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이 안에 양분이 진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다른 곳, 이 바깥에 있는 표피세포들은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얘들은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바깥쪽과 안쪽의 농도를 비교해보면, 공변세포 내의 농도가 바깥쪽보다 진해질 거야. 왜? 엽록체가 양분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배웠던 삼투현상에 의해서, 밖에 있던 표피세포가 갖고 있던 물들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건 삼투현상 때문이야. 자, 그렇게 되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변세포 안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팽팽해지겠지. 물에 의한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압력이 커지게 되고, 커진단 말은 부푼다는 이야기지.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야. 근데 공변세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 그게 공변세포의 안쪽은 두껍고 바깥쪽은 얇다는 거지. 자, 이런 거야. 여기에 공변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만약에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두께의 차이가 없다면 물이 들어와서 부풀어진다고 생각해봐. 풍선이 부풀어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부풀 거야지. 근데 안쪽이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어? 안쪽은 두껍기 때문에 잘 안 늘어나려고 그러고, 바깥쪽은 얇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깥쪽은 많이 팽창하려고 하고 안쪽은 적게 팽창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는 많이 팽창, 여기는 적게 팽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다는 얘기야.
아래쪽에 있는 공변세포도 마찬가지겠지. 바깥쪽은 많이 휘어지고 안쪽은 적게 휘어지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쪽이 조금밖에 못 휘어져? 이건 세포벽이 안쪽이 더 두껍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구멍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세포가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야. 그치? 이게 일어나는 것이 언제야? 낮이야. 왜?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그치? 광합성이 일어나서 농도가 높아졌을 때. 그치? 그때 물이 들어와서 압력이 커져서 이렇게 휘어지니까 낮 동안에 기공이 열린다는 얘기야.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되겠나? 조절 과정. 공변세포가 조절을 하는데 공변세포의 안쪽 벽과 바깥쪽의 두께의 차이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바깥쪽은 많이 휘어지고 안쪽은 적게 휘어져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밖으로 수증기의 상태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로 공변세포가 열리는 시기는 낮 동안이 되고 밤 동안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농도가 진해지지 않아. 그래서 닫히게 된다지. 닫히는 과정은 똑같겠지.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팽팽했던 압력이 낮아지니까 쭈그러들 거야. 쭈그러들면서 부기가 딱 달라붙어 버리겠지. 자, 증산작용이 가지는 의. 증산작용이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야. 깨끗한 물을. 무기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깨끗한 물을 뿌리에서 계속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물 상승의 원동력이 돼. 만약에 우리가 식물체 내에 이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식물체 안에 갖고 있던 처음 뿌리에서부터 흡수해서 쭉 갖고 있던 이 물이 안에 고여있겠지. 고여있으면 물이 썩어지. 그치? 안에서 뿌리에서 다시 물을 계속 흡수해주려면 위에 통로를 만들어서 밖으로 계속 빼줘야 돼. 그래야 밑에 있는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지?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증산작용의 첫 번째 의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땀이 배출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 몸이 더울 때 땀을 배출시키면 체온이 내려가지. 왜? 액체였던 땀이 기화되면서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식물체 내에서도 액체였던 물이 수증기, 기체 상태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식물체가 갖고 있던 열을 가져가거든. 그래서 식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렇지?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체내에 있는 물의 양은 수분의 양이 적절하게끔 조절해주는 것. 또 뿌리를 통해서 물과 무기양분을 같이 흡수했어. 그럼 물은 빠져나가고 무기양분은 계속 농축이 되겠지. 축적이 되게끔 해준다. 그래서 무기양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지. 이게 증산작용이 가지는 의의고,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한다면 증상작용이 잘 일어날 조건. 언제 잘 일어날까? 언제 잘 물이 수증기가 돼서 잘 빠져나갈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과 똑같아.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를 조건. 과 일치해. 언제 빨래가 잘 마르겠어? 햇빛은 강할 때, 온도는 높을 때, 바람은 잘 불고, 습도는 낮고, 체내 수분량은 많을 때, 빼내야 되니까, 체내 수분량은 많을 때, 그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 그래서 증산작용의 조건은, 빨래 언제 잘 마르지? 그거 생각하면 돼. 그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 내용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어. 이때 이능까지. 교과서도 참고해서 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봐.